여러분들 오랜만에 사전 강의를 녹화하네요. 원래 어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녹화를 못해서 오늘 올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가 이 오늘따라 운동복을 입고 있는 이유랑 맞닿아 있어요. 제가 오늘 점심 때까지 좀 뭘 제출해야 될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준비를 하다가 어제 되게 늦게까지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어제 저녁에 사전 강의 이거 녹화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그거 하다가 퇴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녹화를 못했고, 어쨌든 오늘 점심에 제출해야 되는 건 잘 제출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번 주 내내 계속 준비를 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큰일을 마친 기념으로 저의 저의 소울푸드는 햄버거거든요. 그래서 햄버거를 오랜만에 사 먹었는데 햄버거 먹다가 옷에 흘려가지고 어쨌든 옷에 흘려서 지금 그 사무실에 있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옷을 갈아입은 이유랑 사전 강의를 어제 녹화 못한 이유가 다 상통하기 때문에 그냥 잡담을 한번 했습니다. 그 원래 사전 강의를 개강하기 전에 다 녹화를 했었는데 추가로 사전 강의를 녹화를 하게 될라나 잘 몰랐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하게 됐네요. 몇 개 더 할 것 같죠? 최소 두 개는 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좀 미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한 번 더 커버를 해보고 이제 체인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체인룰. 근데 체인룰을 설명하려면 좀 미분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겸사겸사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이거 체인룰 슬라이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가 다예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요거를 좀 이제 의미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체인룰을 써서 미분을 해보는 경우를 막 많이 해볼 겁니다. 네,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미분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뭐 미분을 모르겠어요. 요새 고등학교 때 배우나? 뭐 문과 이과 상관없이 요새는 안 배우나요? 결국 미분이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순간적인 기울기죠. 순간에서의 기울기죠. 우리가 접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접선보다는 뭐 접선을 구하는 거 고등학교 때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미분이라는 거는 순간에서의 기울기예요. 보통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입력값의 변화량 분의 출력값의 변화량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뭘 해볼까요? 이렇게 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요거를 우리는 요렇게 쓰죠 보통. 뭐 y는 x에 대한 함수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죠. 그러면은 요 세로축이 y가 되고 가로축이 x가 되죠. 근데 요게 어떤 함수냐면 x의 제곱이다. 요렇게 쓰죠. 요렇게 쓰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y라는 값이 x에 대한 함수라는 뜻에서 fx라고 쓴 거고 그거의 실제 꼴 x라는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 실제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그거를 새로운 값 y에다가 대응을 시키겠다는 뜻을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y는 fx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풀어놓고 보면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울기, 평균 기울기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에서의 평균 기울기, 뭐 a 여기를 b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x 요 입력 여기 지금 결국 입력은 x고 출력은 y가 되는 거잖아요. 이 함수 f에 있어서 함수 f의 입력은 x고 출력은 y라고 우리가 달아놨어요. 그러면은 입력값의 변화량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b 빼기 a가 되겠죠. 그만큼 증가를 했잖아요. 요 방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a에서 b로 b 빼기 a만큼 증가를 했을 때 이제 y의 증가량은 요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 부분을
뭐 델타 x라고 쓰기도 하죠. 이 부분을 델타 y라고 쓰기도 하죠. 실제로 그러면은 요 함수값만큼 변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델타 x가 되고 요게 델타 y가 됩니다. 그쵸? x의 변화량, 입력의 변화량은 요만큼 변했고 이제 출력의 변화량은 요만큼 변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기 이 A점과 B점 사이에 이렇게 평균적인 기울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따 설명을 해봅시다. 일단 기울기, 지금 얘기한 건 평균 기울기예요. 평균 기울기인데 미분의 개념은 결국 이런 기울기를 순간에서의 기울기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위에서 말한 어떤 평균 기울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A랑 B점에서의 평균 기울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B라는 순간에서의 평균 기울기가 궁금하다 하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는 A를 B로 이렇게 보내면 되죠. 그러면은 요 점이 이렇게 무한히 이 점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여기 이 순간을 아주 크게 확대했을 때 B점이 있고 A점이 아주 극한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어쨌든 가까워지는 그 틈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 기울기를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평균 기울기를. 근데 그 평균 기울기에 대한 정의를 극한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아주 무한히 가깝게 가져갔을 때 그때에 나오는 개념이 순간 기울기고 이게 결국 미분이죠. 그쵸? 미분이라는 거는 특정한 점에서 특정한 위치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원래 미분의 의미라고 하면은 요런 뜻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 매번 극한을 써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알려져 있는 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알려져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fx가 뭐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쓸까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2x가 되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x는 1일 때라고 합시다. x는 1일 때 요 함수값 요거는 1이죠. 그러니까 요 점은 그러니까 1,1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얼마냐 이거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함수가 지금 fx를 그린 거라면 요렇게 나오죠. 뭐 f'x라고도 쓰긴 하는데 요게 2x잖아요. 그럼 여기 x는 1에서 요 f' x는 1의 값이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수값은 2라는 뜻이죠. 근데 이 함수값의 의미가 뭐다? 이 미분한 함수의 함수값, 그 출력값의 의미가 뭐다? 원래 함수의 기울기 값이다 이거죠. 여기는 2가 된다는 뜻이죠. 그쵸? 여기 이 함수가 지나는 점은 1,1이지만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요 미분한 거에다가 대입을 시켰을 때 나오는 값. 그러니까 2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한 함수의 의미는 그런 거죠. 원래 함수의 그 점에서의 기울기 값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다시 아까 그 함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y는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고 여기 1,1을 지난다고 했고 거기에서의 기울기는 2라고 했어요. 그쵸? 방금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울기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력의 변화량 분의 출력의 변화량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2라는 뜻. 기울기가 2라는 뜻. 결국 기울기가 입력의 변화량분의 출력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점에서 입력이 플러스 1만큼 변화한다면 출력은 플러스 2만큼 변화한다는 뜻이죠. 이게 기울기라는 게 두 개 사이의 비율이잖아요. 비율. 그러니까 입력이 이마만큼 변화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입력이 여기 요 위치에서죠. 특정 위치에서죠. 기울기가 결국 위치가 달라지면 기울기도 달라지니까. 어쨌든 입력이 만약에 0.1만큼 변화하면 출력은 0.2만큼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력이 뭐 별표만큼 변화하면 출력은 기울기만큼 변화를 하는 거죠. 그쵸? 기울기라는 게 결국 요 값과 요 값 사이의 비율이니까 얘가 별만큼 변화하면은 그 별에다가 기울기를 곱한 만큼 출력은 변화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미분값이죠. 미분값. 미분을 한 값만큼 출력은 변화하는 거예요. 입력이 1만큼 변화하면은 출력은 기울기만큼 변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약간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fx라는 함수가 원래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에 대한 미분을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쓰죠. f'x라고 쓰기도 하고 뭐 dfx 뭐 dx라고 쓰기도 하죠. 아니면은 뭐 y는 이렇게 썼을 때 뭐 y'으로 쓰기도 하고 dy분의 dx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표현에 좀 익숙해져야 되냐면은 이런 표현에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프라임으로 쓰는 거는 좀 되게 제한적인 경우예요. 딱 변수가 하나밖에 주어져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함수의 입력이 딱 하나일 때, 그럴 때만 저렇게 프라임을 쓸 수 있는데 사실 프라임을 쓰면은 내가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지를 몰라요. 뭐에 대한 미분인지를 명시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좀 더 이런 표현에 익숙해집시다. 근데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조금 뭘 생각하냐면요. 요 dy, dx라는 요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맨날 미분을 dx분의 dy 이렇게 쓰는데 요 d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저도 엄밀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래 평균 기울기라고 하면은 요거잖아요. 그쵸?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이라는 뜻에서 델타를 쓰는데 이런 델타가 이렇게 쓰면 엄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변화량을 아주 작게 보내겠다는 뜻이잖아요. 뭐 내지는 뭐 이렇게 써야겠죠. 변화량을 아주 극한으로 작게 보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이 델타 대신에 이 좀 거시적인 변화량이라는 뜻에서 델타 대신에 아주 극소한 변화량, 아주 작은 단위에서의 변화량이라는 뜻으로 소문자 d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dx분의 dy라고 하면은 아주 작은 x의 변화분의 아주 작은 y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x가 아주 조금 변할 때 y가 아주 조금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두 개 사이의 비율을 구하는 게 미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x가 아주 조금 변할 때 y가 아주 조금 변했어. 그 변화량 자체를 dx, dy라고 쓴 거고 그거 분의 그거를 하니까 요게 미분 값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입력이 아주 조금 변화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하냐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잖아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체인 룰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럼 좀 실전으로 가볼게요. 예를 들면은 뭐 y라는 애가 뭐 x에 대한 함수라고 합시다. 이런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dy분의 dx 구할 수 있죠. 이거 뭐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거 다항식의 미분한 거에다가 더하기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뭐 x 더하기 z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y 프라임 썼을 때 이거는 뭐에 대한 미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y가 x랑 z에 대한 함수가 되잖아요. 그쵸? 두 개를 입력받아서 두 개를 더한 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y를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좀 바꿀게요. 뭐 2x 더하기 z라고 해봅시다. 그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2예요. y를 z에 대해서 미분할 때 1이에요. 요거를 뭐라고 해요? 편미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d 대신에 뭘 쓰죠? 꼬부랑 글씨를 쓰죠. 요런 글씨를 쓰죠. 약간 d, 스몰, 소문자 d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파셜이라고 읽는데 그러니까 편미분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 요렇게 쓰나 사실 요거 d로 쓰기도 하는데 뭐 뭘로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편미분을 한다는 의미를 살릴 때는 이제 요런 꼬부랑 글자를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변수로 미분을 한다는 뜻의 의미는 요런 문자를 쓰면 되는 거고 뭐 요렇게 써도 아주 100% 틀린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요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체인 룰로 들어가 볼게요. 체인 룰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그냥 다단계 미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지는 합성 함수의 미분과도 관련이 있는데 보세요. 예를 들면은 z가 y에 대한 함수고 y는 뭐 또 이거 f라고 쓸까 뭐라고 쓸까? y는 x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z는 2y인데 y는 3x예요. 그러면은 z는 y에 대한 함수기도 하지만 x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z는 zy이기도 하지만 x에 대한 함수이기도 해요.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z가 y에 대한 함수라고 하면은 2y라고 쓰면 되는데 요 y가 또 x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 y에 대해서는 요 f를 따르면 2y인데 이 y 자체가 gx잖아요. 그러니까 y 대신에 요게 들어간 거죠. 요렇게 요런 거를 합성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쵸? 함수 안에 함수가 또 들어간 거예요. 이거 뭐 어찌 됐든 결국 전개를 해보면 6x라는 뜻이죠. 6x인데 6x예요. 구하면은 6x 나와요. z는 2y지만 그러니까 z를 y에 대해서 쓰면은 2y인데 x에 대해서 쓰면 6x잖아요. 그쵸?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문 다단계 함수잖아요. 다단계라고 표현한 게 그겁니다. 다단계 함수예요. 다단계 함수.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미분을 할 수 있는데 다단계로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z는 2y인데 y는 3x였어요. 그러면은 z를 우리가 일단 y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죠. 2죠.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도 미분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dz를 그러니까 z를 x에 대해서도 미분을 할 수 있어요. 미분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 관계를 통해서 z는
2 곱하기 3x여서 6x라는 걸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바로 z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6이라고도 구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직접 함수의 꼴을 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얘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하는 식으로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구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 일단 z를 y로 미분한 게 뭔지 알죠? 2죠. 그리고 그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도 뭔지 알죠?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직접 z를 x에 대해서 전부 다 풀어 쓴 다음에 x로 미분을 하는 방법이 요거라면, 반대로 우리가 체인 룰을 이용한다는 건 요거예요. 다단계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다단계로 미분을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미분이라는 게 요거를 놓고 보면은 내가 x를 변화시킬 때 z가 얼마나 변하나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두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요만큼 변할 때 z가 얼마나 변하는지 곱하기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다단계, 약간 지렛대가 이렇게 연속으로 있는 것처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x가 1만큼 변할 때 y는 3만큼 변하는 거. 잠깐만. 요거부터 합시다. 요 순서대로, 요거랑 요거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y가 1만큼 변할 때 z는 2만큼 변하잖아요. 잠깐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 요쪽부터 설명을 합시다. 요쪽부터. 요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x가 1 변하면 y가 3이 변하죠. 근데 y가 3 변할 때 그러면 z는 6만큼 변하겠죠. 그쵸?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거를 연쇄적으로 계산을 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은 이게 결국 요게 요 좌변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x가 1 변할 때 z는 얼만큼 변하나요? 를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두 단계로 나눠서 했어요. 왜냐하면 함수 자체가 두 단계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요거를 각각을 미분을 하면 이미 알고 있죠. 예를 들면은 y가 1 변할 때 z는 2 변해요. 그리고 x가 1 변할 때 y는 3만큼 변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한 번에 알 수 있죠. x가 1만큼 변할 때, 그러니까 x가 1만큼 변하면 y는 3만큼 변하고, y가 3 변할 때 z는 6 변하잖아요. 2니까요. 그러니까 1 변할 때 6 변하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값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6, 요렇게 체인 룰로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체인 룰을 풀어서 써보라고 하면은 요렇게 써져 있잖아요. 요런 식의 노테이션을 쓰면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거 그냥 요거를 그냥 숫자로 보고 분수끼리 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요거가 그냥 이렇게 상쇄되잖아요. 그쵸? 뭐 3분의 1 곱하기 6분의 3 있으면은 이렇게 같은 값 있으면 지우고 6분의 1 이렇게 쓰잖아요. 분수끼리 곱할 때. 그거랑 동일하게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서로 상쇄돼서 날아가니까 남는 거는 dx분의 dz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건데 원래 z랑 x 사이에는 y가 하나 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요렇게 나눠서 쪼개서 쓴 거죠.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z는 뭐 3y제곱 더하기 뭐 2y, 근데 y는 6x 뭐 3승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원래라면은, 그러면은 아니야, 체인룰부터 해봅시다. 체인룰을 먼저 써보면은 z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z를 y에서 미분한 거랑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두 개를 곱하면 되죠.
이러면은 6y 더하기 2 곱하기 18x 제곱이 되겠죠. 이걸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면 이 y를 다시 x로 대입을 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6 곱하기 6x 세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8x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36x 세제곱 더하기 2 18x 제곱이 되겠죠. 뭐 요거 뭐 전개하면 되겠죠. 이거를 만약에 체인룰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구해야 되면은 z는 3y 제곱 더하기 2y 니까 3 6x 3승의 제곱 더하기 2 6x 3승이죠. 이거 뭐 되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직접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도 되죠. 그럼 6 곱하기 3 곱하기 36의 x의 5승 더하기 36의 x 제곱 이렇게 나오죠. 아마 요거 전개한 거랑 요거랑 아마 똑같은 값일 거예요. 근데 뭐 두 개 중에 뭐 어떻게 구해도 상관없는데 체인룰을 쓴다는 거는 요 윗버전이 체인룰을 쓴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럼 이게 단순히 두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도 가능해요. 함수가 단순히 보통은 뭐 그런 경우 잘 없긴 한데 함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z가 y 함수고 y가 x의 함수 이렇게 세 개로만 돼 있었는데 이게 엄청 길다고 해봐봐요. 예를 들어서 막 너무너무 뭐 z는 뭐 y에 대한 함수인데 y는 또 x에 대한 함수고 또 x는 뭐 u에 대한 함수고 u는 또 뭐 v에 대한 함수고 막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단계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면은 이거 또 대입하고 계속 대입하다 보면은 대입할 때마다 함수가 점점 더 막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막 차수도 엄청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거 언제 다 대입해가지고 결국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v까지 갔다 해요. 그럼 우리가 z를 v로 미분한 걸 궁금해한다 해요. 그러면 대입 다 대입한 다음에 v로 미분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각각의 단계를 다 이렇게 나누면 되죠. 또 x는 또 u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u는 v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래서 요거 각각을 다 곱하면은 여기 맨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요 맨 처음 시작하는 값이 요 맨 끝값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1변할 때 얘가 얼마만큼 변하냐 이건데 이거 실제로 구해보자 이거죠. 얘가 1변할 때 얘가 얼만큼 변하고 또 그게 요만큼 변할 때 얘는 또 얼마만큼 또 배수가 되고 배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단계로 지뢰를 여러 개를 막 놓고서 내가 요만큼 약간 시소 같은 거죠. 내가 1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v가 1변할 때 u는 2변했어. 그럼 u가 2변했어. x는 뭐 8만큼 변해. x가 8만큼 변할 때 뭐 y는 또 뭐 마이너스 24만큼 변해. y가 마이너스 24만큼 변했으니까 또 z는 얼마만큼 변할 거야. 그 각각의 미분 값들이 결국 의미하는 게 그 비율이잖아요. 입력의 변화량분의 출력의 변화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 예를 들면은 여기 관점에서 얘는 입력이고 얘는 출력이지만 이 출력이 다시 입력이 돼서 얘가 또 얼마만큼 변화할 때 또 x는 변화를 또 이룰 거고 이런 게 체인 룰이라는 게 결국 요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네. 요게 체인 룰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뉴럴 네트워크를 들어가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레이어가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입력이 출력이 되고 또 이 출력이 다음 레이어에 입력이 되고 또 그 출력이 다음 레이어에 입력이 되고 그런 식으로 막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려면은 미분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미분을 해야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통째로 할 수가 없어요. 통째로 할 수가 없고 체인 룰을 적용을 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각 단계에서는 미분을 할 수 있어요. 각 단계는 쉽거든요. 근데 그게 막 엄청 여러 개의 레이어가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뉴럴 네트워크가 막 이렇게 막 여러 개의 레이어로 막 쌓여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뭐 입력이 여러 가지의 입력이 들어갈 거고 또 여기에 출력이 나올 거잖아요. 미분을 한다는 건 결국 입력이 요만큼 변화할 때 출력이 얼마만큼 변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막 이렇게 여러 단계를 다 한 번에 다 구할 수가 없어서 뭐 첫 번째 레이어에서 미분한 거, 또 두 번째 레이어에서 미분한 거,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에서 미분한 거를 독립적으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해서 여기 맨 시작점부터 맨 끝에까지의 관계를 이렇게 체인룰을 이용해서 다단계로 다 곱해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변할 때 얘가 얼만큼 변하고 얘가 얼만큼 변하니까 얘는 얼만큼 변할 거고 그거를 그거를 구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특히 언제 구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걸 할 건데 이게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미분을 할 건데 그 미분하는 거를 편리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방식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결국 입력값이 출력에 미치는 영향 내지는 출력값이 입력에 미치는 영향 요런 거를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할 때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을 할 거고 백프로파게이션이 결국 뭐냐면 체인룰 가지고 요약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사전 강의를 하면 될까요? 아, 뭔가 약간 찜찜한데 이렇게 하겠습니다.